네,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데니얼 오 KB나 하노이 사무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네, 1분기 디지털 경제 수익, 베트남의 이제 수익이 발표됐는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하죠. 성장 폭과 더불어서 그 배경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베트남은 지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1억의 인구에서 2명 중 1명이 MZ 세대이고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0위, 인구 중 70%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높은 디지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25-2030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며 베트남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등 세 가지 부문에 나누어 2030년까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점진적 단계가 아닌 획기적인 또는 혁신적인 전환으로 정의하면서 현재 GDP의 8.2%의 비중인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달성하고자 합니다. 하민진 총리는 디지털 경제가 베트남 국가 경제의 혁신의 원동력이며 경제 기반이라며 조속한 디지털 전자, 정부,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 및 신기술 채택 등에 더 큰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는 등 동료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2월까지 디지털 기업 수는 꾸준히 늘어 6만 5천 개 넘었고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이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민원 서비스도 4천 개에 육박하는 등 베트남 기업들과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디지털 경제가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매년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전년에 비해 31%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였다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의 역동적인 베트남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럽 디지털 경쟁력 센터가 발표한 디지털 역동성 보고서 2021에 의하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디지털 역동성이 가장 큰 나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디지털 전환 속도 및 추진, 그리고 앞으로의 성과 등이 주목됩니다. 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 제약사들이 일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그 베트남 제약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해당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베트남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그리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도 파머징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대웅제약과 종근당, 중해제약 등을 제외하고도 많은 한국 제약사들이 베트남 제약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선진국 대비 비교적 수월한 인허가 등록과 접근성, 그리고 베트남 당국이 정책적으로 자국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제약사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로 이미 국내 제약사들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가 베트남이란 파머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신사업 모델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머징이란 제약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파머시와 신흥이라는 뜻의 이머징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로 파머징은 말 그대로 떠오르는 제약 신흥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제약 시장 규모는 약 65억 달러로 20년까지 평균 10.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시장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 오는 2026년까지 시장 규모를 2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머징 시장에서 한국 제약사들의 성장도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데니얼 오였습니다.